저는 이만식입니다. 84입니다. 평생 나무를 만졌고 지금도 새벽마다 작업대 위에 손을 올립니다. 제 손목시계 뒷면에는 끝까지 버틴다라는 글씨가 얕게 새겨져 있죠. 26에 장터에서 만난 강미정을 사랑했고 결혼 3해 만에 공장 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두 딸 이도윤과 이도연을 품에 안고 저는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와 나무 냄새가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세상이 멎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울렸죠. 장례를 치르고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고객집 문을 달고 밤에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버려진 판재를 주워와 모서리를 다듬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졌지만 손놀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위에 낡은 시계를 올려놓고 시간을 재며 반찬을 데웠습니다. 울음은 일을 하다 보면 잦아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말이 그때 몸에 들어온 듯합니다. 일이 늘면서 저는 간판을 바꿨습니다. 만식목공, 주문 제작을 표준화하고 도면을 노트로 모았습니다. 기다리는 손님께 보리차를 내어드렸죠. 입소문이 났고 동네 신문에 작업실이 소개되었습니다. 식탁 하나가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타고 퍼졌고 저는 임대 공장을 얻어 직원을 둘셋 뽑았습니다. 외상 장부는 엄격했고 납기는 지켰습니다. 딸들은 자랐습니다. 도윤은 경영을, 도연은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브랜드를 법인으로 만들고 작은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도면 노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체크가 쌓일수록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쥔을 넘기며 저는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공장 옆 상가였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80을 앞두고 결심했습니다. 미안함을 줄이자. 도윤에게는 상가 건물과 공장 지분 일부를 넘겼고 도연에게는 전시장 건물과 현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찮다 했습니다. 빈손이 된 기분은 맑았습니다. 남은 건 작업대와 시계, 그리고 노트뿐이었죠. 저는 그게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서영자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서영자는 79, 은퇴 간호사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강좌에서 혈압을 재주며 웃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고 손끝이 섬세했습니다. 끝나고 제 목공소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의자 다리를 쓰다듬으며 나무가 쉬는 호흡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말이면 텃밭을 함께 돌봤습니다. 장갑끈을 묶어주며 서영자는 말했습니다. 사람 돌보는 법을 현장에서 배웠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제 시계 뒷면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버틴다와 잘 맞닿아 있었죠.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굳은 얼굴이었고 도연은 말수가 더 짧았습니다. 엄마 자리는 하나라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나도 조심한다. 외로움도 사람을 바꾼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서영자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무국장과 변호사였습니다. 서영자는 오랜 세월 모은 기부금과 본인 재산을 운용하는 작은 장학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 350억. 생전에 전부 환원할 계획. 당신 재산에는 손대지 않는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줄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세월의 지출과 약속이 빼곡한 장부였습니다. 마음이 숫자 곁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전원으로 옮겨 작은 집을 꾸몄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독대 옆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탁구를 치고 나오면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서영자는 저녁마다 된장을 풀었고 저는 물을 썰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왔습니다. 못이 빠진 새 집을 함께 고치며 웃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처마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는 비를 먹고 더 단단해졌고 마음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서영자가 말했습니다. 꿈을 미루다 보면 마음이 굳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문장이 겹쳤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그리고 굳지 않게 쓰인다. 늦여름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작업실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주술은 무사했지만 오른쪽이 굳었습니다. 재활이 길어졌고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가게 살림이 어렵다며 뜸했습니다. 간병비로 보낸 돈이 사업 자금에 섞여 사라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싸우면 금이 넓어진다 생각했습니다. 서영자는 달력을 펴고 재활 일정을 나눴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도면을 그렸고 도연은 왼손으로 선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침묵이 길어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오래 묶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내줬습니다. 식탁 위에 제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찢겨진 장부와 메모, 외상 갚은 날짜, 딸아이 학원비 금액, 공장 임금 지급일.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말수가 줄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남편도 와서 앉았습니다. 서영자가 말했습니다. 기록은 마음을 묶는다. 우리는 재활과 간병을 일정표로 나눴습니다. 돈의 흐름도 투명하게 적었습니다. 사과는 짧았고 약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네모로 내려앉았습니다. 네모 안에 우리 셋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해가 풀릴수록 표정이 풀렸습니다. 도연은 왼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렸고 도윤은 가게 장부의 덧셈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동네 아이들에게 못질을 가르쳤습니다. 서영자는 진료소에서 혈압을 재며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서영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지에 간호학교를 세우고 싶다. 남은 시간 전부를 쓰고 싶다. 듣는 내내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서영자는 덧붙였습니다. 법적 관계를 정리해야 길이 명확해진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물 먹은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말이 붙잡아 두라는 뜻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티되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자는 텃밭 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추 줄기를 손끝으로 만지며 웃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서영자가 두고 간 장갑을 올려둘 자리였습니다. 떠나는 날 손주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서 마음이 굳지 않게 쓰이게 해달라. 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먼지 길을 벗어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느 때처럼 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버팀의 일부다. 지금 저는 여전히 나무를 깎습니다. 공장 간판은 새 단장을 했고 주말엔 보리차 대신 결명자를 그립니다. 손님이 줄어든 날에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도유는 가게를 안정시켰고 도연은 왼손 드로잉으로 전시를 열 준비를 합니다. 재활표는 체크 표시로 가득합니다. 장부는 투명하고 식탁은 소금 간이 적당합니다. 밤이면 시계를 벗어 선반에 올립니다. 뒷면 글씨가 더 달았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그 말은 이제 이렇습니다. 버티며 나누고 나누며 다시 선다. 제 삶은 아직 공정 중입니다. 마감제는 천천히 발라야 결이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도 결을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